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진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이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진동 느끼신 분 많이 계셨을 텐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이제는 차가운 머리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는 현장 연결을 통해 일주일간의 수능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국을 흔든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의 앞으로 일주일간의 대책을 짚어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공사 일정은 시작됐지만 협상을 이유로 일주일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구 서소문 공원사업 예산 편성이 결국 불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남아있는 국시비도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구립도서관인 마포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지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어느 한 곳의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원래는 오늘 수능 시험장 현장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능이 연기되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시험장은 지금 텅 비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구 등촌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학교가 원래 오늘 수능이 열리기로 돼 있던 학교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 지금 뒤편으로 학교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수능 수학 과목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 고사장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포항에서 일어났었던 두 차례 지진 때문인데요.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난 이후 교육부가 전국 수능 고사장에 피해 상황을 집계했지만 심각한 결함이 생긴 고사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수능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두 번째 지진의 충격이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는데요. 운동장이 갈라지거나 벽에 금이 간 곳이 속출하면서 정상적인 시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앙부처에 수능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수능이 미뤄진 만큼 대학 입시 계획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능이 연기되면서 각 대학들의 수시와 정시 모집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 논술 전형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에 한양대와 세종대, 연세대 등의 서울 시내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이들 대학들의 전형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입시 전형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입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 계획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나 이 학부모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 세대들이 1999년생들이라고 하죠. 이 세대들이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를 고3 수험생들은 1999년에 태어난 학생들인데요. 예. 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0년도엔 신종플루로 각종 학교 행사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3 때인 2014년도엔 세월호 사고로 또 행사들이 연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을 보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이 연기된 것이 수험생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수험생과 학부모들 모두 컨디션 관리를 하는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등촌고등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였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일주일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의 한 학교 연결해봤습니다. 지난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보고회가 개출됐지만 정작 해당 부지는 여전히 아무런 공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사 유예 기간을 갖고 또다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데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행복기숙사가 들어설 성북구 동소문동 부지. 원래대로라면 지난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지는 여전히 자풀로 가득한 채 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공사가 부지 정리를 한다며 굴삭기를 동원했지만 주민 저지로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와 주민들은 일주일간 공사 유예 기간을 갖고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주민들은 기숙사 자체를 반대하지만 설계 변경 등의 협상안을 시공사가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협상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협상 주체와 구체적인 협상안도 정해지지 않은 채 공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단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거란 강경한 입장이고 주민들은 공사를 저지할 법적 자문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로는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이제는 협상의 여지도 다소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진기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행복기숙사 부지와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공사가 시작되면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는데 먼저 현장 모습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 제 뒤로 보이시는 저곳이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예. 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 옆쪽으로 보이는 지금 이 언덕 부분이 바로 행복기숙사가 들어서게 될 부지입니다. 예. 학교에서 행복기숙사 부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5에서 8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좁은 통행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평소에도 등하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이 도로도 좁고 통학로도 좁고 이 생각보다 부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으로 보이시는 이 왕복 2차로 도로가 보이실 텐데요. 예. 공사가 시작되면 이 도로를 통해서 중장비나 덤프 트럭과 같은 공사 차량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걱정이 더 커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 옆으로 보이시는 이 안반들이 만약 공사가 시작돼서 기숙사가 들어서려면 어느 정도 부셔야 하는 작업, 즉 발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로 인해서 이 도로를 평소에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도로는 이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에도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서 평상시에도 드나드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공사 차량들과 함께 뒤엉켜서 교통 체증 역시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공사 계획도 좀 들어봐야겠죠. 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는 주장이던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사 부지가 학교와 인접해 있는 만큼 네.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공사 차량 진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반 굴착 작업 역시 초등학교 방학 기간인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소음과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진동 공법을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와 이 길과 그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저 보행로까지의 투명한 2.5m 높이의 지붕이 있는 안전 통행로를 조성하고 예. 또 CCTV 역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공공기관과 함께 11층짜리 그리고 5층짜리 이렇게 두 동의 건물을 짓는 그리 작은 규모의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동소문동 기숙사 부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이 반대 천막 안에는 아직까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종일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북구 동소문동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1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노원역 구간으로 가는 고가도로 밑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윤모 씨 등 2명이 30분 이상 5m 높이에 갇혀 있다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계역에서 노원역 구간 정밀 점검 중이던 고소 작업 차량이 고장나면서 작업자들을 태운 채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0분쯤 구로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이모 씨가 지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지하 1층에서 바닥 보강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하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조대는 현장에 있던 크레인을 이용해 중상을 입은 이 씨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업소에 있던 태국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소 내에 있는 연탄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어학원 건물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창고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도 100원에 감아놓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중구의회 임시회 결과 서소문 공원사업 구예산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임시회 첫날 상임위원회와 이튿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예산안이 연이어 부결됐습니다. 정의창 의원의 3인이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의원 간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찬성 4표, 반대 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올해 편성됐어야 할 구예산 약 52억 원이 최종 삭감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잔액 약 160억 원에 대한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도 국비와 시비 편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조속한 개정과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은재 국회의원과 이석주 서울시 의원은 최근 서울시 15개 자치구 70여 곳의 재건축 단지 주민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미실현 소득과 재건축 사업에만 국한돼 중복과세와 재산권 침해 등이 내포된 조세폭탄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기존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이은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건립조례안이 통과된 지 4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독서와 교육, IT가 결합된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의 대형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시비와 구비 등 4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옛 마포구청사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현재 10만 권의 장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40만 권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680여 석의 열람실은 소파와 책상 형태, 빈백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위한 일반 열람실을 최소화해 독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 것이 돋보였다는 외부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도서관을 만드는 거는 요 근래에 사실 없었어요. 서울시
도서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규모의 도서관은 서울시 안에서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도서관도 하나쯤 있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가량 시범 운영을 마친 청소년 교육센터는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3년간은 초보와 기초반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중급과 전문가 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 수강료는 최소화하며 교육은 자유스럽게 구성했습니다. 도서관이 일단은 되게 깨끗하고 되게 넓어서 좋고요. 이런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도서관 안내 로봇과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IT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준비, 이 자세, 노력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나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이다 생각하고. 지난 2013년 7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마포구민의 87.1%가 도서관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구립도서관이 탄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서울시가 조성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시민 참여관을 마련했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새로 들어설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가 열리는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고 올림픽 경기장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또 탄천변도로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도 조성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거점으로 만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참여관을 마련했습니다. 이 참여관 공간에서 같이 토론하고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을 이제 홍보도 하는. 참여관 내부는 이 일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은 보고 느낀 생각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거 리모델링하고 뭐 새롭게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 송파가 많이 발전이 되니까. 저도 여기서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개관일인 첫날 참여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추진단의 사업 계획을 듣고 난 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날카로운 질문 답변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발이 되는 공간이 많을 텐데 국제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좀 넣어주시면 뭐 관광객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고.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 주변 소음 문제입니다. 경기를 하거나 문화 행사가 열리고 그러면은 그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지옥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음이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옮겼고요. 지난 2014년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1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2025년 완공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곳에서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광진구 미가로의 간판을 바꾸는 사업이 시행 1년 반 만에 완료됐습니다. 거리는 이전보다 깔끔해졌고 무엇보다 상인들 간의 유대가 커져 상가 번영회가 생기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간판이 바뀌자 거리도 변했습니다. 돌출 간판과 선간판 등 불법 간판은 거의 사라졌고 다소 곳이 묻은 규격 간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나친 조명으로 인해 맛의 거리라기보다 유흥의 거리라는 인상이 강했던 만큼 그 인식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판 사업을 계기로 상인들의 유대감이 커졌고 그 결과 상가 번영회를 만들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상가 번영회에선 불법 간판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자정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깔끔히 쳤다고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한 자부심 또한 또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희가 2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상인회가 또한 잦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난 2016년 초부터 시작된 미가로 간판 교체 사업은 애초 같은 해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향과 권한을 두고 주민위원회와 구청 간 갈등이 불거졌고 덩달아 간판 설치 업체도 비리에 휘말리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구회에서도 사업 절차상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구는 주민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간판업체 선정과 간판 디자인 등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순조롭게 해결됐고 마침내 지난달 말 211개 업체의 간판을 교체하며 사업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벽면 간판을 개선하면서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그 돌출 간판을 완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제 에어라이트라든가 일부에 내놓는 그 입간판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한편 광진구는 내년엔 3억 원을 들여 미가로 삼거리에서 동대부고 방향의 500m 구간 130개 업체의 간판도 교체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 혹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규모와 장소는 다른 지진이었지만 전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건 1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을 얼린 오늘의 날씨마저 야박하게 느껴지는 지금 수험생과 모든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슬기롭게 다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